기온이 쌀쌀한 가을, 차가운 겨울에는 난방으로, 그리고 실내 건조로 인한 코, 기관지 점막 등이 마르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고 인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기 전 실내 기온을 극복할 세균 걱정 없는 최적의 안심 가습기 정보를 알려주실 리더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O 최선미 리더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하는 최선미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하는 최선미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라이데이 이글나잇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좀 돼서 탈맥기를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긴장이 돼서 조금 버벅대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옵티미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는 시간이 지루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시고 댓글도 써주셔도 괜찮고요. 같이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습기를 이전에 사용을 해보셨거나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 가습기는 사실 냉장고나 세탁기 뭐 이런 것처럼 필요한 가전처럼 느껴지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저는 이 건조함의 불편함, 건조한 게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그리고 습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습기를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장단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면서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리더님들, 화면 끄신 리더님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제가 30초 타이머를 준비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입을 크게 벌리시고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점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시면서 침이 떨어질까 걱정도 좀 되시고 입을 다물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죠? 10초가 남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건조한 공기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조함을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맑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가끔씩 이제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조해서 입술이 이렇게 좀 트거나 이런 걸로 건조함을 느끼실 텐데요. 건조함이 느껴지고 입술에서 느껴지시면 그거는 이미 엄청 건조하다는 거거든요. 보통, 네, 네. 이게 좀 반응이 느리네요. 네.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습도가, 어, 아, 지금 이게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엄청 많이 건조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건조함이 느껴지시고 저희가 잘 안 느껴지는 건조함을 느낄 수 있으실 때가 되게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가 사막이라면 우리가 사막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새도록 피부가 엄청 마르겠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자다가 아마 주무시다가 자꾸 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코가 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희가 입을 벌리고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목도 따갑고, 그럼 목에서 약간 쉰 소리도 나실 거고요. 그리고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져서 종일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은 이게 면역력까지도 문제가 되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저는 요즘 이렇게 밤마다 좀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비슷한 증상들 느끼고 계신가요? 이것들이 다 습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습도는 바로 40에서 60% 정도 습도가 되었을 때 가장 쾌적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호흡기가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고 피부도 좀 덜 건조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정기기가 잘 안 일어나는 건 아시죠? 그런데 가부가 손상이 덜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40에서 6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막 있죠? 그 사막의 평균 습도는 15%에서 한 30%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 건조함이 있잖아요. 바짝바짝 땅이 마르고 숨쉬기가 조금 어렵고 공기 중에 수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평균 습도가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한 65도, 겨울철에는 한 60% 정도 안팎으로 이 습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으시죠? 아까 40에서 60% 정도가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해 주셨듯이 난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해서 저희가 온열이 나기 시작하면 실내의 습도가 한 2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저희 사막이랑 비슷한 습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을, 겨울이 될수록 피부가 트고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칼칼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피부는 아티스트를 잘 바르고 목이 칼칼하고 따가우면 또 프로폴리스 잘 먹고 아세로라 잘 먹고 하면 되지만 원인을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특히 가을, 겨울철에 습도를 유지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가습기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필수 가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구매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가습기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막 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와 습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줘야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습기를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면서 이 가습기 한 가지로 끼도 보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데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감염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한 가지로 네 가지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별명이 최효율이거든요. 아니 한 가지로 네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이건 너무 효율적이야. 이거 꼭 사야 해. 해서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시스코가 지금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키우고. 그럼 시스코가 없으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나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공부 때문에 하루 종일 실내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건조하면 코와 점막이 말라서 호흡이 좀 불편해져요. 그러면 머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왜 그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을 타시면 조금 호흡이 불편하고 아니면 가끔 어지러움증이 오시거나 아니면 등에 약간 식은땀 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보시면 비염이 있으시거나 호흡기가 좀 안 좋으셔서 호흡이 잘 안 되시면 산소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뇌에서 갑자기 돌거나 두통을 유발하는 거래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공부를 하는데 호흡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아이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참 큰일이죠. 그 플러스 건조하다는 건 점막이 계속 마른다는 건데 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눈도 굉장히 점막으로 다 돼 있잖아요. 촉촉해야 되는데 눈도 건조해져서 되게 퍽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로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책이나 화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실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
습도가 낮으면 졸음이 많이 오거나 피로감을 더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쪽 왼쪽 편에 보시면 30에서 60%가 되는 조건에서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건조한 시간 조건에서 보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25% 정도 덜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 반대 옆쪽에 보시면 학습의 성과 변화는 환경적인 편안함은 일치했지만 습도, 실내 기온보다 학습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대요. 낮은 습도 환경은 전반적인 학습 성과를 감소시켰고요. 상대 습도를 40% 정도로 유지된 방은 20% 정도 유지된 방에 비해서 피로도와 독서 속도, 산만함 정도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집중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제 학생들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할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헬스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습기를 들여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피로도가 낮아지면서 업무 효율이 매우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도 건조하게 되면 밤새 수면 중에 이제 입을 벌리고 자거나 목이 쉬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습도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텐데, 잠을 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집에 식구 4명 있는데 4명 중에 3명이 비염인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맨날 입을 벌리고 자고 침을 흘리고 자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이거 먼지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드리면서 이제 입을 다물고 자게 되거든요. 입을 다물고 잔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이제 과장 광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안 축축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 숨을 잘 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공청기 사용한 지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자는데 요즘 종종 베개가 축축하더라고요. 이 공개적으로 그죠? 제가 침 흘리고 자는 걸 이렇게 밝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좀 건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트를 제가 또 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시면 가습기 옵티미스트 쓰시고 입 다물고 주무시나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생생하게 또 경험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고 건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코가 건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점막은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콧속도 촉촉해야 공기가 잘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콧속이 건조해지면요, 이 점막이 자극이 되면서 붓게 된대요. 그러면 이 공기가 통해야 되는 통로가 좁아지겠죠? 아니면 콧속이 건조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분비물들이 말라서 하게 콕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기가 통해야 되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특히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그러면 원래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 저희가 필터가 없이 바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과 기관지로 들어가면서 목 점막도 건조해지겠지만 또 세균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목도 따갑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점막이 마르게 되니까 전체적인 수분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몸에 계속 바짝 말라가면 이미 말랐던 코가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건조한 거예요. 그럼 잘 때 또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목이 타고 세균이 생기고 기관지염이 생기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가 뇌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만성 두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기 질환이 유발이 되거나 면역력 저하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혹시나 이제 원래 코골이가 좀 있으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건조함 때문에 이 증상이 훨씬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까지 뻑뻑해지고 건조해지기도 하고 까지도 건조해져서 피부가 트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이렇게 스킨처럼 피부 알러지처럼 이렇게 우들두들 올라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습도는 단순히 우리가 뭐 편안하게 그냥 뭐, 좀 건조하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중력이나 수면의 질, 면역력까지도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습도 꼭 유지해야 되고 가습기가 진짜 필요하겠다 해서 저는 매년에 가습기를 썼는데요. 한 2년에 한 번씩 가습기를 바꿨던 것 같거든요.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복합식까지 전 다 써봤습니다. 그 왜 정착을 못하고 썼을지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초음파식을 썼어요. 초음파식은 이 물에 초음파 진동을 줘서 물의 입자를 쪼개는 거래요. 그때 당시에 엄청 유행을 했는데, 이게 물이 빠르게 입자로 분사가 돼서 효과가 좋고 전기세가 적게 나간다더라. 그리고 그 단점은 이제 그래서 잘해야 된대. 물속 세균이나 석회질이 생겨서 그게 공기중으로 퍼질 수도 있대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이 열심히 청소를 해주겠구나 하고 이제 좋다니까 초음파식을 이제 구매를 했죠.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청소를 하긴 했는데 이게 쭉 관리가 소홀해도 그 초음파 진동 그 진동 거기가 센서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석회질처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터져요. 그래서 속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로 세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센서니까 또 세게 세척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되게 살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탁해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다행이게도 그게 그 세척하는 용액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열심히 세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오래 쓰지 못하고 세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두 손 두 발 달고 이거 못 쓰겠다. 그러고 이제 찾았던 게 가열식이었어요. 가열식은 이제 증기로 가습이 되니까 세균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수증기가 퍼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을, 겨울 춥겠으니까 실내 습도 빨리 올라가고 난방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터가 없어서 그 물통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아기들이 있다가 보니까 좀 위험한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제 물이 끓어야 되고, 그러면 어디 부딪혀서 물이 쏟아지거나, 아니면 그 물이 튀어서 전기에 불이 붙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됐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래 사용을 못 하다가, 세 번째 가습기를 알아볼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기화식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타스 제품이라서 혹시나 이제 사진을 안 가져갔는데 이 기화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옵티미스트도 이 기화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필레를 말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게 되는 건데 어 필터가 씻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위생적일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괜찮았는데요. 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이게 이제 물을 말려서 공기 중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팬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했던 거는 그 원형 팬이 엄청 많이 이렇게 촉촉촉촉 촘촘하게 돼 있는 거였는데 그걸 을 빼서 그 원형 팬을 다 씻어서 말려서 말린 다음에 아니면 이제 닦아서 다시 또 조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아, 솔직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해야지, 뭐 깨끗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이제 필터 같은 게 또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동차에 그 에어컨 나오는 그 부분 있죠. 거기가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날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는 분리를 못했었고, 그게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냄새가 나서 봤더니 거기에 먼지가 엄청 많이 끼어 있었고, 이제 가습기니까 거기 막 물이 이렇게 돼서 그냥 여기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막 나사를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분리를 해도 그 에어컨 송출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손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가습기는 필요한데 청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남편도 하고 근데 하다 이건 못 쓰겠어 하고 이래서 우리 가습기를 쓸 수 있겠나. 겨울철에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네 번째로 발견한 게 이제 복합식 가습기였어요. 그래서 초음파
식이랑 가열식이 조합된 거였는데 이게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은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품이 반반이니까 단점도 반반인데 장점도 약간 반반인 느낌인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여기가 초파 작동하는 부분이 본체로 되어 있었는데 전선이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씻으려면 이 통째로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전선이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 통을 깨끗하게 세척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요, 이게 내구성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통을 얹어 놓는 거라서 아이들이 부딪히면서 물이 와르르 그 대용량 물이 와르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이걸 사용하던 시기에는 침대 밑이 강제 물 청소를 해서 항상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아, 가습기는 관리가 너무 어렵다. 아, 필요한 건 알겠고, 세척을 잘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매일매일 세척할 부지런을 못 내겠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건, 그 가습기를 놓으면요, 거기서 이렇게 뭐 분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는 엄청 축축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차가워지고 벽면에는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고 이불이 있으면 거기가 축축해져요. 근데 저쪽에 그 멀리 있는 사람은 여전히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도 아이들을 그 근처에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서 감기가 걸릴 것 같고 그 멀리 아이들을 눕히면 또 건조하고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벽면에 곰팡이가 생길 것 같아서 늘 약간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차라리 수건을 널자. 이 세척하고 돈 들이고 이거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해서 밤마다 수건을 물에 적셔서 널어뒀어요. 제가 안 하고 남편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물에 계속 적셔 있는 게 있으니까, 결국 세균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안 되겠다. 우리 다른 가습기를 좀 알아보고 도전해야겠다 하던 차에 옵티미스트가 출시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진짜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신제품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제가 다들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이제 울산 근처에 있는 곳에서 제가 세미나를 들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 대전까지 가서 제가 그 신제품 세미나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이 옵티미스트인데요. 이 옵티미스트, 저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뜻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옵티미스트는 옵티멀, 최적의라는 뜻과 미스트, 수분이라는 뜻을 합쳐서 최적의 가습을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드셨대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게 직접 소통을 마무리하고 위기 때 적중시키는 선점포. 여기에 골밑에서 보여주는 고난도 플레이로 네,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많이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짧지만 굉장히 포인트가 다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세균 걱정 없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위생이 좋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이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세균인데요. 매일 엄청 부지런하신 분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청소를 잘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물속이나 수조에 세균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게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옵티미스트는 그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옵티미스트는요, 초미세 입자 기술로 세균보다 훨씬 작은 0.2 나노미터 크기로
판을 분사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머리카락 한, 한, 한 가닥을 이제 뽑으시면 그걸 50만 개로 나누시면 그중에 한 개가 0.2 나노미터래요. 엄청나게 작겠죠. 그런데 일반 세균의 크기는 약 10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균보다 5,000배가 작은 입자래요. 그래서 이 물이 나올 때 세균이 이 위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기술력인 것 같죠. 그리고 플러스 이 듀얼 안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듀얼 중에 두 번째로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UVC LED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정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UVC LED가 그냥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가장 살균력이 좋은 260에서 270 파장을 로 이렇게 계속 살균을 해주고 있고 이 옵티미스트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랑 팩까지 99.9%가 다 살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공인 인증 기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숲이 분사되는 토축구에서 세균이 불검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세균은 막고 는 채워준다는 게 이 옵티미스트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기화식 가습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죠. 뜨겁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물을 직접 분사하지 않으니까요. 감전이나 누수 위험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상을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영상만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의심병이 있어서, 저거를 사람들이 믿을까? 저기 까만색 묻었는데 안 묻었다고 영상에서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실제로 거기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이렇게 기계가 작동이 되고 있었고, 위에 휴지를 똑같이 놔두셨는데, 진짜 티슈가 안 좋네. 여기서 1차로 놀랐어요. 근데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탁 열어주셨는데 진짜 안에 먹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먹물이 안 나오고 계속 한 공기 나오고 있었던 거죠. 수분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0.2 나노미터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게 진짜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티슈 추측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똑같이 티슈가 안 젖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입자 크기가 엄청 작다는 게 엄청나게 우리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턱이 열렸을 때요, 이게 팍 돌아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멈추게 또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메이답게 진짜 안전을 많이 생각한 것 같고요. 이 먹물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먹물이 만약에 먹물이 아니라 세균이라면, 어떤 불순물이라면, 이렇게 입자 크기가 작지 않아서 이게 다 나왔다면, 그게 우리 코스로 들어간다면 정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아, 진짜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가장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안전, 위생, 편리함, 이걸 모두 합쳐서 이 세척하는 방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 뚝 부분은 이렇게 마른 천으로 닦아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까만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밑에 팩부터 밑에까지는 다 세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편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선풍기 팬처럼 돼 있어서 그냥 꺼내셔서 이렇게 세척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필터 관리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워셔블 필터라서 이 그냥 물에 이렇게 넣고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구연산을 활용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세척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가 놓으셨다가 조물조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미끄럽지 않게 살짝 주시면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당연히 세탁기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세탁기 활용하실 때 세제는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세탁을 하시고 8수 정도까지만 돌리시면 되고 그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거 안 말리셔도 된대요. 탈수를 안 하셔도 되고 이 수조가 2.5리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안 말리고 그냥 젖은 채로 사용하면 2.5리터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도 막아주고 세균도 막아주고 위생적인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2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리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리터예요. 그래서 2.5리터를 정하는데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2.5리터는 이 옵티미스트를 1단계로 사용하시면 최대 12시간 정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단계로 사용을 하시면 1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최적이 2.5리터였고 더 많은 양이면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거나 적은 양이면 주무시다가 깨셔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습도가 한 번 정해져서 계속 동일한 양으로 나오면 계속 축축해지거나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될 수 있게 자동 모드를 탑재를 해서 저희 집에도 공청기도 자동 모드로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 이렇게 막 돌았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잠깐 조용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모드로 40부터 5단위로 60까지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습도를 잘 유지를 하려면 센서가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말랐을 때, 물이 없을 때도 물이 잘 말라서 그 안에 미세하게 작은 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시간 정도 팬이 더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균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취침 모드로 데시벨이 적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력 효율이 영상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셨군요. 네, 유튜브에 가시면 있고요. A 컨텐츠에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력 효율도 옵티미스트는 10와트라고 해요. 그래서 10와트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제가 잘 가늠이 안 돼서 알아봤더니 드라이기는 한 1000와트가 넘는다고 하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건 최소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도 최소 600에서 1000와트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10와트라고 생각하면 스마트폰 충전기가 한 20와트 정도 된다고요. LED 전구 하나가 10와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전기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고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습도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닌 편리함으로만 생각될 게 아니라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고 수면의 질도, 그다음에 면역력도, 그리고 집중력까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세균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습도는 진짜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는 우리가 좀 필수 가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중에 진짜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옵티미스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옵티미스트가 11월 4일 날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원래 이제 45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 필터가 5만 원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터는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 6개월에 한 번, 한 6개월 이후에 한 번씩 이제 바꿔주는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시가 되면 또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시 프로모션으로 옵티미스트 한 대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이제 옵티미스트 기계와 워셔블 필터가 한 개 들어있고요. 필터를 한 개를 더 주신대요. 그러면 이거 교체하시면서 사용하시기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전달하셔서 건강을 더 잘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부족한 발표였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떨리지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